유튜버 구제혁이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1,0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찌양의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버 구제혁이 15일 조사를 받겠다며 검찰에 자진 출석했지만 조사를 받지 못하고 귀가했습니다. 유튜버 구제혁은 찌양 측이 먼저 계약을 제시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찌양 측에서는 입장문 발표를 통해 찌양은 교묘한 방식으로 협박하는 유튜버들의 눈치를 보며 원치 않는 내용의 계약서까지 작성해야만 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구제혁은 15일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휴대전화를 절도당한 저의 실수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아픈 상처가 공개된 찌양님과 찌양님의 팬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찌양님께 공갈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구제혁은 찌양이 술집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제보를 통해 알고 있었을 뿐 찌양이 과거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몰랐던 자신에게 찌양 측이 먼저 5,500만 원에 달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찌양에게 받은 5,500만 원은 찌양 측 입장을 들은 뒤 법원에 공탁하거나 찌양에게 직접 돌려줄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구제혁은 황금폰이라고 부르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증거로 임해 제출했으며 이 휴대전화에 찌양의 소속사 등과 계약 체결에 관해 통화했던 내용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검찰의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사를 받지 못하고 귀가했으며 검찰 측에서는 구제혁 측과 소환조사 관련해 사전에 조율한 바가 없다. 조사는 수사기관의 전체 수사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환조사는 본인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구제혁 혼자 검찰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찌양 측은 같은 날 검찰의 유튜버 구제혁, 주작감별사,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찌양 측 법률 대리인은 입장문에서 이번 공갈 사건이 발생할 당시 찌양은 이미 많은 사건에 휘말리며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기에 심신이 매우 피폐해진 상태였다. 이로 인해 찌양은 유튜버들의 금원 갈취 행위에 대응할 여력조차 없었으며 그저 조용히 홀로 피해를 감당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다. 이처럼 찌양은 철저히 을의 입장에 놓이게 됐고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교모한 방식으로 협박하는 유튜버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었고 결국 원치 않는 내용의 계약서까지 작성해야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고소장에 적시된 유튜버들 중 유튜버 카라큘라 이름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찌양 측에서는 카라큘라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한편 유튜브는 카라큘라, 정국진, 구제혁 등 3명의 유튜브 채널에 대해 수익 창출 중지 조처를 취했습니다. 유튜브 측에서는 유튜브 플랫폼 밖에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가 되는 행동으로 크리에이터의 책임에 관한 정책을 위반한 카라큘라 미디어와 정국진, 구제혁 채널의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해당 채널들은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